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벤츠가 무서웠어요. 왜 그래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실례인지 몰라도 재미있었다고. 조카 내고 뺏어고 뭐 하냐. 그런 느낌으로 야구했다고. 게임을 하다 보면 무게를 느껴요, 상대 벤치를. 난 지금 그거를 김성훈 감독님한테도 그걸 물어보고 싶다고.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촌년대직이라고 하는 건 빨리 땡기고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많아요. 50대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축하는 방법이 없냐 이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한갑 넘었지만은 우리 세대에 힘 안 줘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야구 감독이 농구 감독이었지만은 사회에 뭘로 돌려주느냐 이거는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우리 또래 또는 밑에 사람들한테 하면 할 수 있다. 그래? 사람이라고 너 경험이 중요하지. 새로운 것보다 경험으로 사야지. 이걸로 자꾸 사회에 주고 싶었다고 나는. 내가 감독 취임하면서 우승하겠다는 말을 처음 했어요 그때. 절대 말 안 했어요. 5할 승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 감독 취임할 때 우승하겠다는 그때 처음 했어요. 막 그래서 SK 야구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스피드의 중요성이라고 한 건 다시 깨달았더군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 SK 야구는 3개 히트 치도 홈 못 들어왔더라고. 기록 보니까. 거기 전체 바꿔버린 게 그 당시 스피드라고 한 점에서 우리나라 야구가 전부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감독을 하면서 방향로 바꾼 거는 연습으로 많이 했는데 연습석에서 매일 내가 홈백쳐 놓았다고. 매일. 실전석에서 하려고. 그 당시부터 나 야구하는 스타일로가 바뀌었어요. 2005년도에 사실 SK하고 하나하고 뭐 내 생각엔 그래요. 멤버가 조금 SK가 좀 낫었어. 내 생각에는. 근데 결과는 그 플레이오프에서 하나가 이겼단 말이야. 그때는 이제 김성훈 감독이 없을 때지.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SK가 틀려졌어. 물론 이제 김광현이가 그 후에 들어온 것도 있어. 이제 그것도 있는데 확 틀려진 거는 좀 있어. SK가.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거지.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때를 또 생각하고 이래 보니까 김성훈 감독이 그런 보이지 않는 내공이 깊숙이 점점 갖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나로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 뭐라고 꼭 꼬집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연습 관계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돼 있고 또 실전에서의 움직임 그거를 이제 연습 때 이제 또 실전을 그만큼 했다는 거 이게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꼭 얘기할 수 없어도 이게 어려운 거를 그냥 어렵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깊숙이 야구를 깊숙이 점점 이렇게 갖고 온 거 아닌가 그런 걸 또 새삼 또 느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때를 이렇게 왜 그때 못 느꼈어도 지금 이제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래서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제일 하기가 힘들었던 거 하나예요. 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벤츠가 무서웠어요. 왜 그래요? 또 보통 초내 감독들은 5, 6개 전수 한 점, 몇 점, 4, 5점 리드하면 버려요. 김 감독은 안 버려요. 제발 버리라 싶은데 안 버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에?
보통 다른 팀 같으면 안 써도 되는 전력으로 써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세 시합 하는 중에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계산이. 다른 사람은 한 시합 보상해가지고 그걸로 버리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고생시키면 우리를 쓰면서 자기네들도 힘도 아끼고 다른 팀은 자기네들이 힘을 아끼니까 우리 팀은 더 편해진 거예요. 전혀 게임을 안 버렸으니까. 이게 힘들어 보이고. 이들 이야기하면 실례인지 몰라도 재밌었다고. 서로 뭐랄까, 뭐 나는 가도는 안 하지만 조카 내고 뺏어고 뭐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야구했다고. 그 지금들 몰라서 그런데 사실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대 벤치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무게를 느끼는 게 있어. 이렇게 그거 지금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나 헐런지 모르겠어. 지금 우리 같이 야구하는 후배들도 그렇지만 아니야.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 상대 벤치가 이렇게 내가 이거를 한다. 저쪽에서 이렇게 한다. 이게 다 보이지 않게 느껴져야 돼. 그게 느껴진다고. 그게 뭐 좀 쉽게 할 수 있는, 뭐 내가 이 건방진 얘기인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벤치도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해를 못 할 거야. 어? 우리 뭐 일반 팬들도 그렇고 뭐 또 야구하는 우리 후배들이나 이제 뭐 주위에서도 그런 거 모를 거야. 그런데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느낀다고. 아, 이게 아니다. 이게, 무게를 느껴요. 상대 벤치를. 그러면 저 사람 뭐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럴 줄 몰라도 난 지금 그거를 우리 김동훈 감독님한테도 그걸 물어보고 싶다고. 그런 서로가 그런 거를 느낌이 온다고 감독들이. 그렇게 왔을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서로. 감독님 어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감독 간의 벤치 간의 그런 기싸움 이런 걸 결국 느껴지신다는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있어. 당연히 있어. 뭐 아주 재밌는 이야기는 2002년 골란 시리즈예요. 6차전. 7회, 8회 우리가 전선 초간점 넣었다고. 근데 4점 차가 내게 땡겼어. 근데 란나 있었어. 스퀴즈 사인 냈다고. 코치가 설마 해가지고 놓쳤다고. 쳤다 싶었구나. 아, 4점 차이. 왜 스퀴즈 냈냐. 그게 스퀴즈 되고 세상 사람이 시끄러워. 내가 내는 이유는 김원영이 감독은 한 점만 뺏은 거 게임을 폴리로 계산했다. 유도했다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받았단 말이야. 못 받으니까 아 싶었다. 흐름이 바뀌었구나 싶은 거야. 아니게 8회 한 점, 9회 소점 맞고 결국 줬잖아요. 예? 8회 시합 쳤다 하는 사람이 없을게요. 4점 뒤로 다 하다가. 이거는 김 감독 지금 이야기한 대로 무지 깊은 곳에 이야기해 이거는. 산들을 유도하려고 해가지고 스퀴즈 사인 내는데 그걸 완전히 포기하려고. 그걸 뭐 그 시합에 6점 정도 차이가 안 나. 이 상황이 안 쓰도 넘어가고 7잔 때문에. 고수들의 그런 얘기 같네요. 그 이야기가 둘이서 하면 재미있다니까. 시합하고 있으면. 아, 이리 움직이지, 이리 되지. 그쪽에 또 기다려있지. 근데 롯데는 팬들한테 실례지만은 로이스터한테 치기 싫었다고. 그거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프라이드였다고. 물론 베스트 마네저지만 치모, 우리나라 야구 자체가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뭐 감독으로 한 사람 것을 저 롯데는 치기 싫다. 롯데 팬들이 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롯데 두산도. 지금 보통 최소한 100명 이상 왜요? 들어가요 프로에. 그걸 뭐 1년에 한 7, 800명 나가요. 대학교 내 야구 그만둔 아이들이. 그 뭐 하나 길이 열렸으니까 막 거울 왔을 때 막 한번 해볼까 싶기는 했고 시작했는데 막 호민구단이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뭐 나도 훈비도 있었고 해보려고 한 건데, 사람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치관이라고 그럴까? 그건 아이들이 다 같이 찾아냈지 않냐 싶어요. 365일 때 3일밖에 연습 안 쉬었으니까. 뭐 아침부터 밤에까지 연습하고, 거기서 힘든다, 기밥 하나에 없었으니까. 야구의 새로운 길, 원했던 거는 그걸로 인해서 뭐 결국 2군 시합을 했지만은, 또 3년째로 게임스도 눌렀지만은, 지금 제일 아쉬웠던 거는 지금이 현재 프로야구 상황 볼 때 왜 그걸 못 살리고 왔냐 싶어요. 그 순간순간에 왜 KBO부터 왜 손으로 들어버렸냐 싶어요.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조직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일본도 돈리리그가 이제 위험해요, 지금. 우선 돈이 없어요. 없어. 위험하다 그런다고. 그리고 걔네들은 이런 산점이나 있는 아피를 그걸로 받아요, 작은 거. 그걸 뭐 시합하면서 지원해 준 사람들이 그 가게 이름을 적어놓고 다 보여준다고. 다 보여줘. 네? 우리는 호빈 구단주가 다 지불을 해 주셨고, 그리고 고마웠던 거는 요청하면 다 해줬고, 네? 제일 그때 바깥에 세상 사람한테 바가지 먹었던 거는 왜 연변 데려왔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연변로. 연변 데리는 원인은 얘네들이 구단도 원했고 프로에 진출을 원했다고. 진출을 하려면 시합 치지 않으면 프로 스카우트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기려면 연변 피자 하나 더 데려오자 해가지고 데려온 거야. 다 하나 코스트 무지 낮게. 그번에 오니까 이기니까 보러 오다 보니까 그 토매를 하나하나 데려가졌지. 그걸로 살리려고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 마지막에 해상할 때 취급이야 이야기가 KB에서 굉장히 압력 셌어요. 그 단지가 나 앞에서 울었어요, 그때. 울었다고. 울었는데, 그래가지고 해체시켰는데, 나도 유지하고 싶었는데, 고향 시장이 또 하고 싶어 했어, 또. 근데 뭐, 하려다 일절이 안 돼버렸어요. 그들 점에서 지금 떨리려고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나는 그거는 좀 반대예요. 그죠? 그걸 뭐 하려 할 때, KBO라고 하는 자체가, 야구의 자체가, 카노 아이들한테 손을 내밀지 못하고는 치고, 그죠?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노출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어요. 난 돈 빌리고 올해 봄인가? 일본 가기 전에 몇 군데 돌아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아무 데도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고향 온다 가수는 뭐 좋은 경험도 했고, 이야기 듣기는 그때 선수들이 무지무지 자기네 인생에 대해 플러스 됐다는 이야기는 들어요. 그거 하나만도 만족스럽지 않냐 싶어요. 일본하고 허물어서 우리가 발전된 건 틀림없어. 선물로 돼요. 절대 돼요. 야구도 피차 노름이니까. 우리 야구계가 50년 뒤떨어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가까이 간 거예요. 우리보다 세더라. 간단한 의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잡히질 않고 앞으로 발전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깜짝 놀란 게 역시 진짜 대단한 분이다. 소위 말해서 야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아니에요? 김감독을 이렇게 놀게 하는 자체, 야구계 자체가 틀린 거예요.